안녕하십니까, 심진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선동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선동가들이 그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자극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선동가들은 불신과 종속감을 이용을 합니다. 불신과 종속감. 그게 뭐냐면, 대개 보면 이제 선동가들은 대중이 품고 있는 불신감을 따라다니는 아주 탐색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중들이 안고 있는 불만감, 불신감을 찾아가요. 그래서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봐라, 속았다. 더 이상 속지 말아라. 그래서 불신감을 어떻게 하면 증폭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당신들은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군중들의 경고를 쫙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반항심이 나오겠죠. 한번 선동당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선동당하기 시작하면 그 길로 이미 이게 어떻게 돼요? 중도를 몰라요.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킵니다. 맞다 그래요. 반항심을 자극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무력감에 빠집니다. 우린 당하기만 한 거야. 그러면서 고독해요. 굉장히 고독해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를 도와주는 집단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멋있는 영웅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고 싶게 만들어요. 선동가에게 의해서 보호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 욕구를 계속해서 자극해 주는 것이 바로 선동가의 특징입니다. 안전 욕구는 바로 뭐죠? 인간은 그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존중감, 자신의 욕구까지 있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1단계, 2단계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동물적인 욕구랑 똑같아요. 동물적인 욕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욕구 아니에요. 동물적인 욕구예요. 동물도 다 가지고 있는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3단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인간적인 욕구죠. 희생, 봉사정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3단계, 4단계, 5단계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사대부가들이 그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했습니까? 안 원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주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극만 하는 거예요. 감성만 불러일으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과 종속감을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기가 소외되었다는 제의와 소외감을 굉장히 이용해요. 받아야 할 혜택을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라는 것을 자극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십시오.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옛날엔 중도층이 있었는데 지금 중도층이 있으면 없습니다. 중산층, 중도층이 아니라 중산층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극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것도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 누가 알고 있냐? 보십시오. 최근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낸 세금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만 배불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 받아야 안 받아?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불평불만 생기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해요? 불안과 환멸감을 이용합니다. 불안. 사람들은 불안하면 어때요? 불안은 막연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회가 지속된다면 정말 우리는 살 희망이 없다, 뭐 이렇다, 어떤 재난 같은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증폭되죠. 불안은 뭐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니, 못 자죠.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선동가들은 거기에 어떻게 해요? 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정보라든가 모든 그것들이 어떻게 돼 있냐, 너희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냐, 전부 다 허구 아니었냐.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 의구심을 매서 환멸을 갖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선동가들이 바로 감정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불쾌감을 자극합니다. 불쾌감은 뭐죠? 사람이 굉장히 즐겁고 쾌감이 배경이 깔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희망이지 않습니까? 뭐를 하고 잘못된 것도 바로잡고 불공정도 공정으로 봐지고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돼야 되는데, 불쾌감은 어떻게 돼요? 불쾌감이 되면 이미 기울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불쾌해져요. 그리고 불쾌한 것을 계속해서 굉장히 거기에 민감해지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가의 밥이에요. 대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한번 불쾌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 가려움증 환자들은 계속 가려운 곳을 긁어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긁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선동가들이 대변해 주는 것에 따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불쾌감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동의 감정적인 요소들이 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하고 같이 한 토의를 같이 해보고 생각을 같이 해본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겠지만 절대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선동의 방법들이 있어요. 선동의 방법들이 뭐냐면 대중들의 불평과 불만을 뭐로 만들어요? 상징물로 만들어요. 상징물로 만들고 무슨 표도 만들고 뭐 무슨 뭐 마크도 만들고서 달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물이에요. 상징물을 만들어서 굉장히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단 사람들, 그걸 함께 한 사람들은 뭐예요? 같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출구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나갈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이 선동가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이 선동가는 달까 안 달까요? 진짜 선동가는 안 달아요. 어디 있어요? 이미 공작원 있잖아요. 공작원.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공작원, 이제 공작원들에 의해서 뭘 만들어요? 공작원과 그 협조자들이 전부 다 그 대중들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 속 뒤에서 딱 앉아서 다 그걸 조종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비겁한 선동자의 특징입니다. 선동가들은 정말 비겁해요. 그 다음에 선동가들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때요?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못해요? 절대 정의롭지 못해요. 그 대중의 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선동을 하는데 그 방법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겠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가려운 것을 계속 긁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한번 긁은 사람들은 계속 거기 이제 저기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극히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요. 극히 동정적인.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 척합니다. 아파하지 않아요. 아파하면 선동가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뭐 단식 투쟁한다 그러면 자기도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같이 단식하는 거예요. 단식한 사람이 피골이 상접해야 되는데 어때? 열흘 20일 지나도 그냥 그대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특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혼자만 말해요. 혼자 다른 사람이 듣게 하는 거죠. 혼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듣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얘기가 유언비어를 만들어요. 선동가들 유언비어 뭐죠?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를 조직합니다? 선동을 조직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공작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협조자를 막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동을 조직하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키고 폭동과 날조를 막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자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떻다? 대중의 아픔을 자극합니다. 아픈 것을 굉장히 자극을 해요. 그리고 치유해주는 척해요. 척입니다. 척. 치유할 수 있나요? 선동가들이? 결코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지 치유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암담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호소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도 우리의 힘은 너무 작다.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배우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거죠. 참 선동가들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공작원 협력자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참여한 대중들에서 뭐를 뽑아요? 리더를 뽑아요. 리더를 딱 뽑아가지고 누가 앞에 나가서 투쟁할래? 누가 전부 다 할래? 하면 나오죠.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순교할 수 있도록 순교자의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록 네가 실패를 했고 네가 거기서 처벌받고 막 그런다 손치더라도 어떻다? 너는 이미 영웅이다. 환상적인 이미지를 쫙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도를 넘게 되죠. 왜? 세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선동에 편승한 그 대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성이 마비돼서 매사에 감정적 복수감만 막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막 저지르는 그런 것이 굉장히 발전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동의 방법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선동의 심리적인 선동의 심리적 마음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심리적인 선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애매함과 불확실성을 이용해요. 선동가들은 어느 그 대중 집단에 들어가서 어떤 중대한 문제를 논하는데 책임 있는 발언을 안 해요. 내가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절대 않습니다. 뭐뭇했다 하더라, 어떤 통신에 의하면 이렇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책임을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애매하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들을 애매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돼요? 실패했을 때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해요. 그래서 자기는 쏙 빠져나갑니다. 수사가 시작돼도 수사 대상에 제외돼요. 이게 선동가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혹이라는 말이 참 무섭잖아요. 아주 매력 있고. 근데 유혹의 상호작용을 활용해요. 유혹됐으면 어때요? 누가 유혹했는지 누가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선동이 그래요. 누가 선동가인지 누가 선동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선동을 한 사람, 선동을 당한 사람, 특히 선동을 당한 사람이겠죠. 자기가 선동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과 무의식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협력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막 나가는 투사가 될 수 있고 막 그런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책임지는 거죠. 순교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선동가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합리성을 이용합니다. 불합리성. 그게 뭐냐면 대중들의 불평, 불만의 본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릇된 방향으로 계속 유도합니다.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선동가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때요? 문제가 합법적으로 조속히 해결되면 원인과 결과 있으면 해결되시면 한 달락 났고 이제 한 달락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계속해서 안 해요. 조속히 해결되는 원치 않아요. 계속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혼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만 일으키기만 하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평 및 불만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근거를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바꿔도 되는 거예요. 증거를 많이 대는데 증거가 아니죠. 전부 다 거짓말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문제나 사건보다는 누구에 관심을 둬요? 인간에 둬요. 인간.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결과. 그러면서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하지 않고 그 현상을 놓고 참 불쌍하다, 안 돼서 봐라, 이렇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과 원인 뭐 이런 것들은 안 따져요. 사건과 문제 같은 건 안 따져요. 그러니까 누구의 반대편의 리더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반대편 리더만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선동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요. 이게 의사소통 그 방법이에요. 방법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를 통치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에 또 동조까지 들어가면 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또 일반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선전과 선동보다 선전과 선동을 완전히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선동의 그 감정적 이용 요소로부터 제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